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김환고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5G 특화망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발표 순서는 표준안의 주요 내용과 표준 활용 분야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특화망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특화망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5G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해서 2021년부터 5G 특화망을 구축해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고 있습니다. 5G 공중망이라고 하는 것은 B2C 서비스를 위한 목적의 서비스로서 이동통신사가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5G 특화망은 B2B 서비스를 위한 목적의 망으로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별도의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특정 지역이나 산업, 기업의 목적에 맞게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는 전용망의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은 5G 특화망 사업자는 현재 28개 사업자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 91개소에서 현재 특화망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및 표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특화망은 다양한 단말과 서비스가 결합된 개방형 구조로 구성 요소 간의 보안 수준 차이와 연동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공격 표면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5G 특화망은 B2B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시가 됐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어떤 구간별 망 구축이나 보안 운영 방식이 기관이나 기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5G 특화망에 대한 보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통신, 전통적인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사업자의 전문가 대신 5G 특화망 구축 기업의 담당자는 5G 이동통신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일단 1차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GPP라고 하고 있는 전 세계 이동통신망을 기술 규격을 정의하는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하는 보안 표준은 기능 중심의 보안 요구 사항들을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보안 담당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화망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운용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보안 관리 체계나 보안 통제에 관련된 요구사항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관,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5G 특화망 보안이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표준의 목적은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관이 5G 특화망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 관리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본 표준이 가지고 있는 문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준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에서 4장까지는 표준의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 정의, 약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는 5G 특화망의 보안 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5장은 먼저 특화망의 5G 특화망의 보호 대상 식별을 위해서 5G 특화망 구조와 보안 위협을 분석을 하였고 6장과 7장과 8장은 5G 특화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별로 즉 보호 대상별로 보안 요구사항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보안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3GPP 표준에서 정의한 보안 표준 기술과의 정합성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입니다. 보호 대상을 자산별로 기지구, 서버, 연동망을 별로 자산을 식별해서 각 영역별로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3GPP에서 정의한 5G 특화망 구축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GPP에서는 5G 특화망을 NPN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NPN망은 Non-Public Network의 약어입니다. 그리고 3GPP에서는 4개 모델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SNPN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PNI NPN망이 있습니다. PNI NPN망은 세부적으로 3개의 모델로 구축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SNPN망은 그 독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독립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5G 특화망인데 5G 일반적인 5G 공중망, 즉 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는 5G 공중망과 분리돼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특히 5G 특화망을 구성하는 요성을 크게 보면 기지국, LAN,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망과 코어 서버를 얘기하고 있는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세 가지들이 자체적으로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온프라미스 형태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SNPN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PNI 두 번째 있는 PNI NPN망이라는 것은 퍼블릭 네트워크가 통합돼서 운영되는 NPN망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5G 공중망과 쉐어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5G 공중망과 연동돼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특화망의 유형인데 세부적으로는 3개의 공유 유형이 있습니다. PNI, NPN, 쉐어드 랜 이 부분은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즉 무선 접속망만 5G 공중망과 공유를 하고 있고 코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은 기업 내부에서 온프라미스 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두 번째 모델인 쉐어드 랜과 CP 모델은 무선 접속망과 컨트롤 플레인 망은 5G 공중망과 함께 사용을 하고 다만 코어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인 유저 플레인 영역은 기업 내부에서 구축하는 온프라미스 형태로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쉐어드 랜, CP, UP망은 무선 접속망, 제어 영역인 컨트롤 플레인과 사용자 영역인 유저 플레인까지를 전부 다 5G 공중망을 모두 공유하는 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SNPN망과 PNI NPN망과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보호하는 대상들의 구성 요소들이 동일하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지국, 랜이라는 망과 5G 통신 장비인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 그 다음에 내부 연동망을 내부의 이동통신망이 아닌 자체 기업에서 구축하고 하는 내부망과 연동하는 구간들은 SNPN망이나 PNI NPN망이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SNPN망과 PNI NPN망은 보호 대상은 유사하지만 망을 운영하는 주체나 보안 관리 측면에서 보안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SNPN망은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모든 보안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PNI, NPN망은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자 혹은 아니면은 5G 공중망을 쉐어하는 장비라든지 혹은 구축 기관들이 각각 역할에 따라서 보안 책임과 역할 또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에서 가장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호 대상 선정 및 보안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3GPP에서 얘기하고 있는 NPN, 그러니까 5G 특화망에 대해서 크게 공통적인 사항들을 도출을 했을 때, 즉
보호 대상 영역을 세 가지 구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5G 기지국, 5G 코어망 서버, 네트워크 연동 구간 요 세 가지들을 보호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 다만 이 보호대에서 제외된 영역은 5G 특화망과 연동이 되고 있는 5G 공중망, 요거는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의 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되었고, 두 번째는 5G 특화망에 연결되는 각 산업변의 기기, 디바이스나 서비스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교통이 될 수 있고 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 이동통신 특화망에 구축되는 기기들은 이 특화된 산업별로 디바이스들이 다 다르고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화된 내용보다는 각 산업별로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통적인 보호 대상인 기지국과 코어망 서버, 네트워크의 연동 구간 세 가지들을 보호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각각의 보호 대상별로 보안 위협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안 위협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지국, 코어망 서버, 네트워크 연동 구간 이 보호 대상의 구분 없이 공통적인 보안 위협을 한 10개 정도로 도출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물리적 위협이라든지 부채널 공격이라든지 스니핑 공격과 같은 이런 어떤 공통적인 보안 위협을 도출을 하였고, 보호 대상 앞에서 선정한 기지국, 코어 서버, 연동망 구간에 각각 특화된 보안 위협을 11종 정도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호 대상을 선정하고 보안 위협을 도출한 다음에 5G 특화망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총 3개 영역, 기지국 보안 요구, 기지국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5G 코어 서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네트워크 및 연동 보안 요구사항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세 가지 각각의 보호 대상의 총 12대 영역에 172개 보안 요구사항으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기지국 보안 요구사항은 즉 4개의 4대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총 40개의 보안 요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G 코어 서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은 3개 3대 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104개의 보안 요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및 연동 보안 요구사항은 4개의 대분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28개의 보안 요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보호 대상별로 보안 요구사항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G 코어 서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은 총 3대 분류로 대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고 총 104개 보안 요구사항이 되고 있는데, 3개의 대분류는 첫 번째는 3GPP 표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으로 17개 보안 요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어,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 보안 요구사항, 단말 인증 및 접근 통제 요구사항, 그다음 서비스 베이스 아키텍처 보안 요구사항, 또 5G 가입자 및 보안 키 보안 요구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해당되는 내용은 3GPP에서 요구하는 보안 표준에 있는 내용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보안 요구사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펑션 기능별로 보안 요구사항을 26개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즉 5G 코어망에는 즉으로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해서 UPF, AMF, SMF와 같이 5G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전용의 서버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총 대표적인 장비들을 구성을 해서 각각마다 특화된 요구사항들을 26개들을 총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버 보안 관리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어떤 3G 코어 서버들도 결국은 가상 머신 상이나 혹은 일반 범용 서버 상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범용 서버에 대한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안 관리 요구 사항을 61개를 도출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 통제라든지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이라든지 웹 보안이라든지 서비스 보안, 데이터 보안 부분들을 정의를 하여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지국 보안 요구 사항입니다. 기지국 보안 요구 사항은 역시 3GPP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표준에 대한 적합성 내용들을 반영을 하겠는데, 총 4대 분류 40개 보안 요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3GPP에서는 기지국과 단말 간의 보안 요구 사항, 즉 UU 인터페이스 보안과 기지국과 5G 코어망의 보안 요구 사항, NG 인터페이스 보안, 그다음 기지국과 기지국 간의 보안 요구 사항인 XN 인터페이스 보안으로 정의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을 하였고, 또 앞서 코어 서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지국 시스템도 일반적인 시스템상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요구 사항인 접근 통제, 소프트웨어 보안, 서비스 보안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서 총 40개의 보안 요구 사항들을 도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및 연동 구간 보안 요구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및 보안 요구 사항은 총 4개 대분류와 28개 보안 요구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5G 특화망은 다양한 망들과 서로 연동되는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5G 공중망에 연동하는 보안 구간, 물론 5G 특화망과 연동하는 보안 구간은 3GPP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안 요구사항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업자 연동 경계 보안이라든지 통신 채널 보호라든지 도메인 간 상호 인증 및 로밍 보안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부에서 구축하는 특화망인, 사실은 외부로 연동되는 인터넷망과의 연동 보안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구축하는 자체적인 내부망의 연동 보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 구간별로 각각의 보안 요구 사항들을 도출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위협 대응과 모니터링과 관련된 보안 요구 사항들을 포함해서 총 28개의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5G 특화망에서 보안 요구사항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5G 특화망의 보안 요구사항들을 어떤 부분에다 적용할 수 있는지와 활용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G 특화망 보안 요구사항들을 적용하는 대상은 먼저 1차적으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사업자 또는 구축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5G 특화망을 구축한 사업자 혹은 구축 기관들에서 이런 안전한 망을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안 컨설팅 기업을 통해서 보안 안전한 망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보안 컨설팅 기업들도 5G 특화망 보안 요구 사항들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축 기관이나 기업 혹은 보안 컨설팅 기업들이 이 특화망 보안 요구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5G 특화망의 구축 기업의 전사적 보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해서 안전한 망을 구조 설계할 때 해설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들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 보안 요구 사항들은 특화망 사업자나 구축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 항목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GP 표준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술, 대표적으로 TS33.501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보안 기술 표준 내용과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활용 사례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유스 케이스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정부에서
정보보호 관리 정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금융감독의 보안성 심의라든지 혹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등과 같이 정부에서 각각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정책 인증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ISMS-P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ISMS는 총 101개의 보안 통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기업이나 보안 컨설팅 기업에서 주로 위험 관리나 보안 요구사항 수립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즉 보호 자산을 먼저 식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며 또 외부의 다양한 보안 위협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보안 요구 사항들을 도출하고 그 위협을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위험 관리 요구 사항인데 바로 이런 어떤 위험 관리 평가 단계에서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5G 특화망의 보안 요구 사항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유스 케이스로 보면 정보통신망법의 45조의 2에 보면 정보보호 사전 점검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할 때 보안 요구 사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점검 수행 단계 중에서 보안 요구 사항 정의나 보안 점검 단계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5G 특화한 보안 요구 사항들을 보안 요구사항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5G 특화망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